열어놓는 게 수업 듣기에 편하다. (1번부터) (7번)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가장 핵심을 잘 내포하고 있는 것 같냐? 일단 5번은 빠지네. 5번 문장은 이거 문장 제거 문제니까 선택지 3번 동그라미. 5번 문장은 빼면 되고. 그럼 6문장 중에 1등을 고르라고 하면은 몇 번 문장을 고를래? 6번이랑 2번이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나는 일단 2번을 골라오긴 했거든. 2번이나 6번이나 둘 다 괜찮을 것 같으니까는 편한데 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너네가 한 줄 정리 다 해야 되니까. 한 줄 정리 프린트 말 나온 김에 지금 나눠줄게. 이따가 유나 여고랑 같이 가자. 너 공부하기 너무 적을 것 같아. 니네 시험 범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워크북은 선택적으로 하고 한 줄 정리랑 진도 같은 거는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그게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너가 등급 받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을 것 같고. 한 줄 정리 보면은 애들아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한글을 읽어도 좋긴 한데 결국엔 영어를 읽어와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되지? 내가 그 만드는 빈칸 프린트를 채우려면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2번은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본문 그대로 쓰지 말고. 야, 보고서 낸다고 생각해. 점수 받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1대1 소통 수단이잖아. 거의 유일한. 되냐? 너네의 언어 능력을 한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중시켜야지. 쓰고 나서 제발 읽어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급하게 쉬는 시간에 날려서 쓰지 말고. 응? 3번. 본문을 읽어본 적 없는 사람도 요약한 문장을 보면 본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채점할 때 기준이 그거야. 내가 그걸 쭉 읽으면서 이해가 돼.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넘어가는데 내가 읽고도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은 내가 한 줄 정리한 거를 다시 보고 본문을 다시 읽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면 여기에서 좀 구조가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 분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표 동사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려움은 많이 없을 텐데 일단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서 그것부터 치고서는 해보도록 합시다. 3번 형광펜 중요한 단어니까. 일단 1번 문장에 arouse라는 단어, 그 다음에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social이라는 단어. 이 social 뜻이 뭐냐? 사회의라는 뜻이야. 사회의. 근데 이 사회의라는 게 social이라는 게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단어 안에는 집단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집단. 사회라는 건 결국에 집단을 얘기하는 거. 집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4번 문장에 controversial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controversial 뜻이 논란이 되는 이죠.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란이 되는. 그 다음에 4번 문장 두 번째 줄에 more credible, 더 믿을 수 있는. 이 3번 문장, 이 3번 형광펜 치는 부분은 어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빈칸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ore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 less 정도로 바꿔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rise. 보면은 1번 문장에 arouse든 6번 문장에 rise든 둘 다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3단 변화는 어떻게 되냐? arouse의 원형이 뭐예요? rise. 그 다음에 arose. 그 다음에 risen. 이렇게 3단 변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erest 동사 원형 뜻이 흥미롭게 하다잖아. 즉 흥미로운 그 현상 있잖아. 근데 이 현상이라는 게 어로우즈 발생을 하거든. 소셜 미디어 있죠. 너네가 하는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개념이랍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it for to죠. 일단 it 가주어죠.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진주어는 뒤쪽으로 넘기고 for 밑에는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그쵸? 의미상의 주어. 구조적으로는 주어가 아니지만 해석할 때는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 직역하면 된다. 왼쪽부터. 더 쉽다. 우리가 뭐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근데 뭐를 받아들이냐면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거죠. 언제? 그들이 보고 있을 때. 뭐를 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쵸?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는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쉽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여기 세부 던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를 풀어서 쓰면은 뭐를 대신하는 거야? have? 그쵸? accepted. 댐이라고 할까 그냥?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new values or ideas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누군가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 알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더 쉽게 믿게 된다는 거죠. 이거 3번 문장이 구조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if에서 부사절 연 다음에 고맙게 쉼표로 끊겨져 있죠. 주어는 person이고 부사절에서 동사는 뭐냐? happens죠. day부터 동그란 가로도 묶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 어떤 동사로 쓰였는지 알겠어? 대표 동사 중에?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돼 있고 accepting에는 무슨 표시하면 돼 얘들아? 물결 표시죠.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는. 응? C는 여기에서 지각동사다. 지각동사. 동그란 거는 여기서 닫으면 되죠. 되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accepting이다. C가 지각동사라는 건 알고 이 accepting이 목적격 보호라는 걸 알아야 돼. 응? 그 사람 만약에 사람이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친구라면 그러니까 데이가 너네라고 한번 생각해봐. 데이가 너네인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 너네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우연히? 친구인 거지 친구. 니네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막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너네 친구인 거야. 친한 친구. 그러면 그 사회적 증거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peer pressure, 또래 압박을 exerting, 발휘함으로써 as well as로 지금 병렬되는 건 relying이랑 뭐냐? exerting 되냐? 그리고 의존함으로써 신뢰. 근데 어떠한 신뢰냐면은 그 사람이 두는 신뢰죠. 그 판단에 있어서 그들의 친한 친구에. 뭔 말인지 되니? 구체적인 예로 뭐를 들어줘야 돼? 뭐를 믿는다고 할까? 만약에 외계인 UFO가 존재한다고 너는 안 믿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할게. 선생님은 UFO의 존재를 사실 믿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 믿지 않는데 선생님이 친구가 몇 명 없는데 모두 다 가정이다. 이건 팩트가 아니야. 선생님 친구가 없는데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UFO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사실은 UFO가 있대라고 하면서 막 사진이고 뭐 외계인 수술하는 영상이고 막 갑자기 그 카카오톡 URL로 보내기 시작하면 갑자기 선생님 뭐라고 생각해? 진짜 있을 수도 있나라고 하면서 심지어 친한 친구니까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다. 피어 프레셔라는 거는 만약에 너네가 친하게 지내는 또래 무리가 있어. 근데 어떤 아이돌의 루머가 난 거야. 누구랑 누가 사귄다. 제니랑 비가 사귄다. 근데 나는 안 믿고 있었거든. 나는 BTS 팬이라. 안 믿고 있었는데 친구들 한 4, 4명이 그러니까
피어 프레셔죠. 진짠가? 친구들이 하니까 뭔가 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셜 프루프는 집단의 증거라는 게 뭔지 알겠죠? 집단이 믿으니까 나도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비디오냐면 어떤 이슈에 대한 비디오가 만약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딴 걸로. 그것 자체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 하지만 더 믿을만한 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쵸 수천 개의 라이크를 받고 있다면 그쵸? 뭔 개소리야 했는데 막 좋아요가 막 10만 개야. 그러면 어때? 맞나?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6번 문장. 만약에 친구가 그 비디오를 추천하잖아 너에게. 근데 많은 경우에 credibility 그 신뢰도 있죠. 아이디어의 신뢰도 있잖아. 그것이 제시하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비디오죠. 그 외계인이 수술받는 그 비디오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신뢰도는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근데 뒤에 조건이 붙는 거다. 다이렉트 프로포션 정비례로. 근데 무엇에 대한 정비례냐면 신뢰에 대한 정비례죠. 너가 두게 되는 신뢰죠. 어디에 두게 되는 거야? 친구에. 근데 어떤 친구냐면 얘 지금 분사로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그 비디오를 추천한 친구에 두는 신뢰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그 비디오를 추천한 친구를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해. 그럼 어때? 또 이러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겠죠. 근데 내가 믿는 신뢰하는 친구면 진짠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다. 레코멘딩은 여기서 분사. 이런 문제가 안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반비례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인버스를 쓰시면 됩니다. 인버스. 그럼 반비례라는 반의어가 된다. 반비례. 인버스. 이것이 바로 힘이죠. 소셜미디어에. 그리고 부분적인 이유랍니다. 왜 비디오나 포스트가 바이럴, 입소문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라는 거죠. Y는 여기에서 관계 부사인 거 알죠? 그래서 뒤에 문장 완전한 거고 이 Y가 생략돼도 된다는 거. 관계 부사는 생략될 수 있다. 되냐? 결국에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믿으면 나도 믿게 되는 그런 경향.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특히나 믿고 있는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라면 더 믿게 되는 경향. 뭔 말인지 되죠? 이해해와야 된다. 80% 정도. 여기에서 100%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뭔가 빼먹지 않았냐? 이거 안 했잖아. 그치? 34번. 이거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중요한 것만 몇 개 찍어주고 지금도 안 나갔잖아요. 혼자 할 수 있다 이건가?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번 주 주말에 그냥 테스트를 다 보게요. 41번까지. 오늘 진도는 39번까지 나가는데 ABC 순서별 문장 삽입 주제문 고르는 거 그냥 이번 주 주말까지 다 테스트 보도록 합시다. 되냐? 한 줄 정리도 그냥 다 해올래? 주말까지? 3개 정도 그냥 혼자 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주말에 그것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교과서 뭐 그 2장밖에 안 되잖아. 그럼 다 봐요? 다 보자. 뭘 빼줘? 딜 해봐 그러면. 한 줄 정리를 빼줄까? 테스트를 빼줄까? 모의고사. 교과서는 무조건 보는 거고. 아니 그럼 주말에 할 게 없어. 교과서 테스트 보고 뭐 모의고사 세계진도 나가고 뭐 할 건데. 그럼 이제 6월 모의고사잖아. 응? 그래서 그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좀 정리 좀 하려고. 다 다음 주구나. 여하튼 뭐 테스트는 한 줄 정리를 해올래 그러면? 왜냐면 한 줄 정리 그냥 읽고 이해한 다음에 쓰면 되잖아. 테스트는 지문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한 줄 정리를 하자. 되냐?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래서 그 학인여고 1학년이 지금 인성여고 한 명이 왔다. 신입이. 그 3명이 됐잖아. 1학년이요? 그래서 내가 왜 왔냐 그랬어. 왜 왔어 도대체? 왜냐면은 고1에도 욕 더럽게 먹거든? 맨날 나한테 협박당하고
욕 엄청 먹고 하는데 또 친구 추천으로 온 거야. 내가 왜 왔냐고.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하루를 줬어, 시간을. 지금 당장 안 맞고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진짜 힘들다. 자신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다음날 왔더라고, 카톡이.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10명인데 애들이 그 병든 닭처럼 진짜 너무 조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수업 방식을 바꿨어. 이름을 호명하는 거야, 질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혜원아 1번 문장의 두 자리 주어 뭐야? 딱 하면 품사가 뭐야? 그럼 애들이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서서히 깨어나.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너무 좋다라고. 그 걔만 깨는 게 아니라 주위에도 갑자기 언제 누구의 이름이 호명될지 모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수업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여기서도 대답이 너무 없으면 졸고 있으면 이름 무조건 부르는 걸로. 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고3 하객여고 3학년 고3만 인원이 34명이었더라고, 작년에. 그럼 나 도대체 어떻게 수업한 거야? 34명이면 한 반에 14명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15명 막 이렇게. 왜냐면 14명 받아도 그 14명이 다 수업에 오는 경우는 드물어. 한두 명씩 빠지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수업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 한 명 오늘 계속 해야 되는데 책상이 모자르니까 한 명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고민이에요. 수업 끝나고선 어떻게 오늘 내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명 다 앉을 수 있긴 하거든. 여기까지 앉으면 딱 맞아. 저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 옆에 있는 저 책상 빼고 딱 맞거든. 의선이 양옆에 앉고 그 다음에 여기 지희 앉는다고 생각하면 딱 맞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분위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여기 와서 뭐 엄청난 뭐라고 할까, 엄청난 나댐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수업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니네도 여기 오면 뭔가 쉬는 시간인데도 말을 속삭여야 될 것 같고 그 수업 분위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함부로 못하죠. 아니 어떤 깡을 갖고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하튼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9번이죠. 9번. 약간 가끔 내가 수업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텀은 학기란 뜻이 있다. 뭐 얘도 엄청 다 이어져. 알고 있는 거 다 못 말하겠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네. 학기 초에 우리 그 미술 교수님, 예술 교수님이 프로젝티드 이미지를 투사했답니다. 뭉크 수도승의 그 이미지를 투사했거든. 그 이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 그의 등이 그쵸,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는 채로 뭐 향하면서 되냐? 그리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서 있으면서 어디에? shore? 해변가에. 그 다음에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파란 바다와 이놀머스 엄청난 하늘은. 그 그림. 그 교수가 클래스 반에게 물었죠. 너 뭐를 보고 너 뭐가 보이냐고. 달큰드 어두운 어디토리엄 강당이 사일런트 조용했죠. 우리는 보고 그리고 생각했죠. 그쵸? 열심히. 그쵸? 가능한 한 열심히. To unearth 뭐 해내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그 숨겨진 의미를. 하지만 이 동사 형태는 구조 파악되죠? 그냥 굳이 따지면 얘를 그냥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ooked and looked를 한 덩어리로 thought and thought를 한 덩어리. 마지막으로 came up with. 근데 nothing이니까 얘를 어떤으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는 어떠한 것도 come up with 뜻이 뭐냐? 그쵸?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떠올려내지 못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놓쳤음에 틀림이 없다. 그쵸? 드라마틱 갑작스러운 극도의 exasperation 뭐와 함께? 격분과 함께. 그러니까 교수가 여성이었던 거죠. 그 교수는
그녀 자신의 질문에 답했죠. 직접 인용, 직접 했던 말. 이거 그림이잖아. 수도승 그림. 그의 등이 우리 향하고 있지. 그가 서 있지. 해변 근처에. 파랗고 엄청난 하늘이 있잖아. 응? 우리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이어스 여기서 동사. So as to in order to 뒤에 동사. 편견을 주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건 미리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잖아. 이렇다 저렇다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그 질문을 제기했던 거죠. 뭐하지 않은 채로, 드러내지 않은 채로 예술가 또는 그 작품의 타이틀을. 되냐? 여기서 얘는 뭐의 줄임이냐? 어퍼스트로피 D 포즈드는 헤드 포즈드. 사실 그것은 캐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히 그 작가 이름이겠죠. 예술가 이름. 그 그림 화가의 이름에 더 뭉크 바이 더 씨. 수도승이었답니다. 바다 옆에 있는. 베럴은 여기에서 뭐의 비교급이냐? 웰의 비교급. 웰, 베럴, 베스트. 투부정사 사이에 들어간 거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너의 세계를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정하랍니다. 너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걸 뭐 한다기보다는 추측한다기보다는 뭐를 추측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you think가 삽입절이죠. 삽입절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니까 what 뒤에 어떠한 구성 성분이 없는 거냐. 그쵸. 목적어 C 뒤에 있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한다. 너가 봐야 한다.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봐야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해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주절의 주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쉬운 건데 질문하면 답하기 뭐하잖아. 어려운 건가? 이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6번 이 질문 일단 10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가정법이죠? 근데 부사절이 뒤쪽으로 위치됐을 뿐이죠. 부사절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could have PP 형태니까 가정법 뭐냐?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 역시나 예시를 들어주기 위한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if 나와 있고 had PP 형태, focused.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동사 형태를 하나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want가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want의 동사는 어떻게 쓰이면 어떻게 했냐? want to 부정사로 쓰이죠. to 부정사 하고 싶다. 또 want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로도 쓰이거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여기까지는 괜찮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want 목적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 나오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 형용사나 분사 되냐? 이 세 가지 알면 want의 용법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대표 동사 중에 live 기억나? live 특이하게 얘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넣을 수 있는 애냐? 형용사나 분사 넣을 수 있는 친구인 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거를 알면은 이 지문 이해하기가 쉬워. 작문할 때도 쉽고. 이것만 알면 돼. 특히나 이용법이 나와요. 이용법 이거 두 개. want랑 live 이 두 개 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want나 live나 용법이 지금 뒤쪽에 구조가 똑같은 거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서 전부 다 구조 파악을 안 할 거다. 몇 개만 위쪽만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다 구조 파악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 다음 얘들아 나한테 질문을 어떻게 장문할래? ask, me, a question이죠.
그럼 ask는 뒤에 목적어 2개 갖고 올 수 있는 친구라는 거 되냐? 이거를 이해하면 생각해보랍니다. 이야기를 두 남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래. 근데 어떤 남성이야? quarreling? 말싸움하고 있는 남성이죠. 근데 어디에서 말싸움하고 있어? 도서관. 2명이니까는 한 명은 원으로 지칭하고 나머지는 the other로 지칭하는 게 이거 문법이다. 문법. 원 the other로 지칭하는 게 하나는 원, 그 두 번째는 the other. 불특정한 명사일 때 한 명은 뭐를 원하냐면 그 구조파악 어떻게 하면 돼? 어디까지 목적어야? 네모가를 어디에서 닫을까? 윈도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품사가 뭐겠어? 오픈이 얘들아. 형용사겠죠? 이건 니네 해석이 안 될까 봐 해주는 게 아니라 장문어에 대해서 해주는 행위다. and 뒤쪽으로 그 다음에 want 역시나 똑같죠. 이 목적어죠. closed는 지금 그러니까 분사 형태인 거죠. 되냐? 한 명은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닫혀 있기를 원했답니다. 그들은 argue, 주장했죠.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며.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역시나 li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인 거다. 얼마나 많이 그것이 열려 있느냐에 대해서 그쵸? 언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 crack은 그 금간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열려 있는 거. halfway니까 절반만 여는 거. 그 다음에 three quarters니까 영어에서 분수는 분자부터 읽거든. 그러면 3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3 되냐? 위에부터 분자부터 읽는다. 4분의 3 그냥 이 정도 되냐? 어떠한 해결책도 satisfy, 만족시키는 거죠. 만족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들 둘을. 투입시켜라, librarian, 사설을. 되냐? 뒤에 목적어 2개죠. Y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 오픈까지 묶으면 된다. 이거 얼렁뚱땅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파악. 이것도 구조파악 되죠, 얘들아. 이렇게.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그녀는 물어봤다 한 사람에게 왜 그가 창문이 열려있기를 원하냐고. 이 사람은 왜 창문 열고 싶어해? 그쵸? 신선한 공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똑같죠, 구조. 다른 사람에게 물었죠. 왜 그것이 닫혀있는 상태를 원하냐고. 이 사람은 왜 창문 닫고 싶어해? 드래프트? 외풍. 그러니까 바람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외풍을 피하려고. F12부터 세모가로 이게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한 1분 정도 생각한 후에 그녀는 wide는 여기에서 부사다. 부사. 활짝이라는 부사 adverb. 그녀는 열었답니다. 활짝. 그러니까 오픈의 목적어는 얘죠. 창문을. 옆방에 있는 창문을 연 거죠.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fresh air를 뭐 하는 것 없이? 외풍 없이. 뭔 말인지 되니? 이 이야기는 전형이랍니다. 많은 협상에. since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죠. 당사자의 문제라는 게 충돌, 갈등처럼 보이거든. conflict, 충돌이나 갈등. 그 위치상의 충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레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창문을 얘기하는 거다. 열고 닫고가 문제가 아니었잖아, 사실. 원하는 욕구가 내면적으로는 뭐여서 왜 닫고 싶었던 거야? 외풍 피하려고. 왜 열고 싶었던 거야? 신선한 공기 때문에. 응? 그리고 종종 임패스,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거든. 근데 사서는 해석 한번 해봐.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invented? 그쵸? 만들어내다, 생각해내다, 발명해내지 못했을 텐데 만약에 그녀가 오직 집중했었다면, 그쵸? 두 사람의 그 언급된 위치에 대해서. 근데 이 위치가 뭐야? 지위가? 원하는 거죠. 뭐를 원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똑같다. 결국에는 열거나 혹은 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위치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해결됐잖아. 사서 덕분에.
이해되니?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 감축하는 게 뭐야? 대신에 그녀는 그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보았다.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다는. 대신에는 여기서 대신에 감축하는 건 뭐야? 그쵸? 위치, 그 서술된 위치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아우, 그냥 한글로 풀어서 쓰자. 서술된, 언급된. 그 앞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삽입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인스테드가 뭘 함축하는지를 알고 문장삽입이나 순서 배열할 때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 니네 6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실제로 이게 요즘 되게 핫해. 인스테드의 함축을 알고 있는지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문장이잖아. 앞문장 결국에. 부사절. 그러니까 그거에서 따라서 문장삽입 한번 잘 맞춰보세요. 6월 9일인가? 모의고사 때. 한 줄 정리할 때 능력권 한번 요약해봐라. 어우 어려워.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이것도 어렵죠. 이해할 수 있으려나? 그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잖아. 1번 문장에서는 뭐라고 워딩을 하냐, 설문을 할 때. 그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돈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워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거든.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돈을 쓰는 게 어떠냐고. 이해하고 있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 워딩을 하는 방법이? 4번 문장에서 나오는? 그쵸? 복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복지에 돈을 쓰는 게 어떠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어떠냐?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어떠냐? 결국 똑같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는 찬성이 많았잖아. 근데 4번 문장에서 복지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대시 오른쪽 보여? 그들이 그것을 against 뭐 했어? 반대한 거죠. 그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이게 결국 설문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몇 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잡으면 되냐? 6번? 응? 고맙게 therefore 이라는 연결어까지 나오잖아.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응? 같이 한번 그럼 6번 문장부터 한번 보자. 질문의 프레이밍이라는 건 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질문의 프레이밍이 매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답변에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은 matters 동사 뜻이 뭐라고? 중요하다. 앞문장 전체죠. 질문의 프레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너의 목표가 뭐 하는 거냐면 얻는 거라면 진정한 척도를. 무엇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100%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의 기법 중에 하나가 설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진정의 척도를 얻고 싶으면 제대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프레이밍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그 너네한테 설문했잖아. 뭐 찬반, 증언에 대해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엄청 아끼는 하객여고 2학년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학원에 오고 싶다며.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근데 그 친구 가라더니 하나도 없다며. 막 이러면서 막 하면 어때? 그 설문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럼 마치 어때? 반대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겠어. 물론 익명이라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워딩도 중요하지만 설문자의 태도나 혹은 그 설문의 순서도 설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그거 저번에도 예를 들어줬을 걸. 첫 번째 뭐 1번이랑 2번 질문이 있는데 1번 질문이 나는 행복하다 뭐 5점 척도 1, 2, 3, 4, 5.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솔로다 했을 때 그거 질문 바꿔봐. 나는 솔로다 먼저 한 다음에 2번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엄청 그 설문의 결과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수업도 해요. 경영학과 가면은. 뭔 말인지 되냐? 이걸 그 설문의 워딩, 프레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알죠? 퍼센티지 나오면은 역에수일치 맡는 거. 부분 명사니까. 부분 명사 나오면은 뒤쪽에 오브 뒤쪽에 명사에 수일치 시킨다. 전명으로 이렇게 묶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첫 단축 1강에 나오는 내용이죠. 문법 책. 한 설문조사에서 61%의 미국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지지한다고 얘기했거든. 정부를. 어떤 정부냐면 돈을 쓰는 정부죠. 더 많이. 더 poor이니까 뭐뭐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이 돈을 쓰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61%가 오케이 한 거죠. 그래 돈 써라 정부야. 하지만 똑같은 이거는 얘들아 1번 문장에 survey라고 나왔죠. 그때 population은 모집단이다. 모집단. 모든 설문을 받는 그 설문자들의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예를 들어서 하객여고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하객여고 2학년만? 그럼 전체가 한 300명이니? 걔네가 모집단이야. 전체가 모집단. 뭐 그 모집단이라는 그게 그거다. 같은 모집단이 그러니까 질문 받은 거죠. 수동태 애들아 질문 받았다. 이런 거 어이없게 하객여고에서 어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얘를 뭘로 바꿔? asked 이렇게 바꾸면 틀리죠. 왜냐면 모집단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 뭐를 질문 받았냐면 그들이 그쵸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뭐죠?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쓰는 것을 지지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젠장. 근데 오직 21%만이 in favor 뭐 했대? 호의적인이라는 건 결국 동의하는이라는 뜻이죠. 동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다. 1번 문장에서는 몇 퍼센트? 61%. 우리 빨간색 펜으로 쳐놓자.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했을 때 61%가 찬성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이번엔 몇 퍼센트? 21%였던 거.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너가 사람들에게 질문하잖아. 개인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대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 복지 프로그램이 뭐냐? 예를 들면 뭐야? 재정적 지원을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앤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페인이랑 기빙 되냐? 혹은 그 복지 프로그램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거죠. 학교 급식에. 그쵸? 혹은 가족에. 근데 어떤 가족이야? 그쵸? 저소득. 소득이 낮은 가정이죠. 여기서 낮죠? 주절에 주어져. 세모가로를 여기서 닫읍시다. 그러면 되냐? 사람들은 broadly 대체로 뭐라고 생각해? 그것들을 in favor of 찬성하는, 선호한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병든, 장기적으로 좀 병든 사람 재정적으로 도와준다거나 학교나 가정 좀 소득이 없는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승인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너가 질문하잖아. 복지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 그러한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거거든. 너가 열거했던. 그러니까 뭐야 구체적으로? 서치 에즈 뒤쪽에 그 두 개 얘기하는 거다. 어? 주절의 주어 그들은 그것을 뭐 한대? 반대한다. against 3번 형광펜. 뭔 말인지 하고 있죠? 그 단어 복지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떠한 코노테이션, 함축을 갖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함축을 갖고 있네. 네거티브 코노테이션까지 치자. 아마도 왜 부정적이냐면은 그 방식 때문이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많은 정치인들과 신문 기자들이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이랍니다. 지금 괜찮다 이거.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웰페어겠죠. 웰페어. 복지라고 하면은 그냥 돈만 쓸데없는데 많이 쓰는 것처럼 묘사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돈 쓰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죠. 6번. 그러므로 질문의 프레이밍이라는 게 매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답변에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만약에 너의 목표라는 게 진정한 척도를 얻는 거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next time부터 세모가로 다음에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된다. 너가 무슨 동사 here? 지각동사죠. 정치인이 말하는 거를 다음에 들을 때 있잖아. 그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다. 목적격 접속사 that. 되니? 너가 정치인이 말하는 걸 듣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서베이가 증명한다고. 뭐를 증명한다고? 이거 구조 왜 이렇게 어렵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동의한다고 서베이가 증명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는 이걸 지문했어야 되는데 얘다 얘. 주절에는 주어가 없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되냐? 이거 문법 문제로 이거 무조건 출제될 것 같은데요? 별표 2개 칩시다. 이 집은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서 별표 2개 치고 무조건 출제될 걸로. 이거 어휘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보면 얘들아 7번 문장에서 이 say를 뭘로 바꿔도 돼? saying. 이거 해석은 되냐? 되죠?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다음에 너가 들을 때 있잖아.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그 설문이 증명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말하는 정치인을 보잖아? 그러면 조심해라. 걔가 워딩 이상하게 해서 맞다고 하는 걸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되죠? 뭔지 알지? 그 다음 뒤로 갈수록 재미없고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럼 이거는 질문 한번 해볼까? 젠장 28분이야? 안 되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지금 학원차 타야 되지? 어떡하지? 8, 9 괜찮겠지? 이것까지 그러면 한 줄 정리? 내가 이거 구조만 짧게 알려줄게. 이거 지문이 어렵거든? 얘들아 이것도 어려워. 이거 내가 보기에 이때 모의고사 경영학과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 이거 다 경영학 내용이거든. 이거 생산관리야. 생산관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부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이해했어야 되는데 부품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무 위험성이 크잖아. 나 자동차 회사 사장. 나 자동차 만드는데 내가 엔진 만들고 바퀴 만들고 막 시트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하면 나 너무 벅차지. 그러니까 여기선 뭐 하라고 해? 하청주라고 하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엔진 잘 만드는 회사 같은데.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서술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문제가 여기 발생하거든. 위험성이 발생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문제 상황에 접근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몇 번 문장에서 나오냐? 그쵸? 2번이네요. 2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되는 거야? 어떤 파티랑 협업하면 돼? 계약하면 돼? 여기 봐봐. 익스피리언스드 어떤 사람? 그쵸. 숙련되고 그 어떻게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맡겨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게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문장이 몇 번이냐? 그쵸. 5번. 5번이 문제점 2다. 이렇게 하청을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 구체적인 문제로 뭐가 발생하냐면 6번 문장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걔가 엔진 제대로 만들까? 스케줄링. 일정을 잘 맞출까? 성능은 괜찮을까? 엔드 아이템이라고 하면 완제품 얘기하는 거다. 중간이라 엔드. 맨 끝에 아이템이니까. 그 완제품은 괜찮을까? 성능은? 그 사람이 엔진 줘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7번에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돼? 하청 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careful management 뭐 하면 돼? 공급자에 대한 신중한 관리. 정기적으로 가서 감시하는 거죠. 얘네 엔진 잘 만들고 있나?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되냐? 응? 그러니까 나랑 수업을 안 한 그 2명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39번 기억나지? 뭔지. 이거 다시 한번 얘들아 이것만 표시해봐. 이렇게 이것만 하고 끝내자.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 두 개가 함축하는 게 뭔지 찾아와. 39번의 마지막 줄에 8번 문장에 good progress가 이 본문상에서 뭐를 지칭하는지, great progress가 함축하는 게 뭔지 이거 이미 알죠?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응. 좋은 진보랑 위대한 진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본문상에서 지칭하는 게 있거든? 이거를 이해하면은 지문의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